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주 절절한 내용을 담아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과연 이 탄원서 내용은 그럼 사실일까? 성남에서 내가 서민들 변호하다가 이렇게 참 탄압을 받고 있다. 그리고 검찰에 악연을 맺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표적 수사했다. 쪼개기 기소를 하고 있다. 과연 이분은 탄원서로도 혹시 허위 사실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팩트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JTBC가 오늘 보도한 내용은 이겁니다. 전체 뭐 탄원서를 아마 다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기사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소개를 했겠죠. 대표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결국 성남시에서 개업을 한 뒤에 내가 인권 변호사, 뭐 인권 변호사라고 항상 평소에 주장을 했으니까 오갈 데 없는 서민들 이런 사람들 사건을 내가 주로 맡았는데 그러다가 내가 검찰, 경찰과 사이가 나빠졌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취임 뒤에 나를 표적 수사를 했다. 그리고 또 선거법 사건은 낙선자에게 유례없는 징역형이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뭐 본인이 평소에 인권 변호사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이렇게 보세요. 딱 검찰, 경찰은 나쁜 놈. 서민들 사건을 맡았던 나는 착한 사람. 이렇게 딱 이분법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더니 나를 표적 수사를 하고 쪼개기 기소를 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장동 사건, 대장동 사건이 제일 크잖아요. 대장동 사건 수사를 언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하게 수사라고 해가지고 2021년 9월, 10월 이때 시작된 거예요. 대선 레이스가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대장동 대장동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그 기사가 나오면서 시작된 거였죠. 그러면서 김만배니 뭐 나무기니 이런 이름 나오면서 철저히 수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계속 질질 끌어가지고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서 뭐 자기를 표적 수사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선거법 사건은 낙선자에게 유례없는 징역형을 때렸다. 아니, 이재명 대표는 이게 가중처벌 될 겁니다. 아마 선거법 같은 경우에. 성남시장 시절에도 있었고, 경기도지사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은 낙선자에게는 선거 때 거짓말을 해가지고 당선된 사람은 선거법 위반하면 떨어져야 되고, 낙선자는 떨어졌으니까 어떤 거짓말을 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조금만, 이재명 대표 말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사리에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권 변호사 그 부분을 제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사저널이었던가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인권 변호사인가? 데블스 애드버킷인가? 이재명 대표가 맡았던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죠. 수임 사건을 전수 분석을 했다. 그리고 특히 수원지청 성남 지원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판결문 30건을 시사저널이 당시 봤더니 뭐 특정 조폭을 상습적으로 변호한 이런 것도 있었고 살인, 강간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 지금 이 일람표만 봐도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그러니까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되었으니까 딱 10년 동안 변호사를 했습니다. 뭐 많은 변호들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 형사 사건들 가지고서 찾아본 겁니다. 보면은 뭐 사기, 절도, 공갈미수, 공동상해, 그다음에 뭐 살인, 집단 흉기 등 협박, 업무상 횡령. 그 뭐 조카가 그 사귀던 여성한테 보복 살인을 했던 그거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변호했던 걸로 유명을 하죠. 당시 이 대표는 그걸 가지고서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때도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기억이 납니다. 당시 이것도 그러니까 다 그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대선 후보 시절에 그 두 후보가 만났을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당시 후보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었어요. 아, 옛날에, 어, 법원에서 뵀었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시 이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형사사건 안 맡았어요. 형사사건 안 맡았다고 그냥 딱 시치미를 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권 변호사니까, 뭐, 주로, 그러니까, 이런 형사사건 안 했겠구나 생각했는데, 웬걸 시사저널이 그래서 그때 찾아본 겁니다. 찾아봤더니, 형사사건을 많이 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형사사건의 내용들도, 뭐, 이게 뭐, 변호사가 말입니다. 변호사가 무슨 사건, 변호사가 어떤 사건, 변호사는 어떤 흉악범도 다 변호할 수 있는 겁니다. 변호사가 무슨 사건을 맡았다라고 해서 뭐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당시 후보죠. 당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때 맡았던 사건이 뭔지 압니까? 의약분호 때 말입니다. 지금 이거 참 아이러니인데 지금 신상진 성남시장 있죠. 성남시장이 그때 의협위원장인가 그랬을 겁니다. 의약분업 때 그 정부에서 고발이 당합니다. 그때 신상진 당시 그 뭐 의협위원장인가 그분을 고발한 게 윤석열 검사고 그걸 변호했던 게 이재명 당시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상진 씨도 성남시장이 될 수 있었던 게 성남 기반으로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 그 법원에서 변호사와 검사로서 만났던 기억이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옛날에 법원에서 우리 본 적 있죠라고 얘기를 한 건데 바로 면전에서 나는 형사사건 수입 안 했어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형사사건 수입 안 했다 바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이재명 대표는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사실과 다른 말로서 그 상황을 모면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시사저널이 찾아봤더니 이 성남 지원에서 심리한 것만 형사사건 판결 30건 나왔고 그때 하면서 뭐 각종 일에 뭐 조폭 변호, 성매매 알선, 음주, 뺑소니 이런 쪽으로 했다. 맡았다. 형사사건 많이 맡았더라 이랬는데 지금 오늘 또 이제 그 법원에 제출한 자기 탄원서에서 자기가 성남에서 변호사 개업하고 어, 없는 서민들 사건만 맡아서 고생하다가 검찰에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검찰 경찰한테 찍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각종 뭐 조폭, 흉악범 이런 사람들 주로 변호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저 사람은 저런 흉악범만 변호하나 보다. 검찰에서 이렇게 악연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악연이라면 악연인데 그게 인권 변호사로서 서민들 변호하다가 과연 생긴 건가?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본인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했는데 실제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인권 변호사였다라는 물론 뭐 서민들 변호도 했겠죠. 이런 뭐 예를 들어 뭐 사기 사건이나 이런 것들 중에 서민들 사건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마치 뭐 그 서민들 이런 어려운 사정 봐주면 그런 것만 했다는 식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자기 포장에 아주 자기 위장에 능한 어떤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각종 허위사실 유포행위, 공표행위 이런 것들이 그 과정에서 나옵니다. 선거 과정에서 자꾸 자기를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 탄원서 내용을,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가 시사저널 2022년 1월 기사가 생각이 나서, 아닌데, 아닐 건데라고 해서 지금 이 기사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어쨌든 탄원서에서 서민들 사건만 맡으면서 고생을 했다. 이런 주장을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적 수사를 당했다. 그리고 쪼개기 수사를 당했다. 지금 옆에 있는 짤은 8.15 이재명 이렇게 돼서 외우기 싫어하고 숫자로 8.15가 아니라 8.125. 그러니까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다. 아마 사진의 저 등판이 이재명 대표 등판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렇게 8.125라고 붙여가지고 저게 원래 만들어 다니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까지 붙으면서 재판이 4개에서 5개로 늘었죠. 자, 이게 과연 여러분 쪼개기 기소로 보입니까? 표적 수사로 보입니까? 자, 보십시오. 대장동 개발 비리 요거 같은 경우에
2021년 9월에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수사 아니죠. 자, 백현동도 제가 찾아보니까 경찰 서울 남부 지방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한 게 2022년 6월로 나와요. 2022년 6월로 나오는데 그게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죠. 그래서 뭐 표적 수사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보면은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거는 그해 1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수사가 됐어요. 고발도 됐고. 그래서 그게 경찰로 넘어온 게 대통령 선거 전인 2022년 1월이었어요. 백현동. 그러니까 대장동 따로, 백현동 따로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고, 위례 신도시는 아마 대장동에서 같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성남 FC 불법 후원금 수사도 대장동 수사하면서 같이 시작됐을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쪼개기가 아니라 합쳐놨어요. 대장동 따로, 백현동 따로, 위례 따로, 성남 FC 따로. 이걸 따로따로 해놓으면은 재판 진행이 훨씬 빠를 텐데, 지금 대장동 사건은 뭐 언제 끝날지, 1심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검사 사칭 위증교사, 조우 같은 경우는 백현동 수사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백현동 개발 비리 어떻게 됐습니까? 김인섭 씨 지금 대법원에서 5년형 받고 확정 판결 받았잖아요. 김인섭이 김인섭한테 뭘 보고 인섭이 형이라고 불렀는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근데 백현동에 뭡니까 그 로비업 건설업자가 김인섭한테 뭘 보고 5억을 줬겠습니까? 그 백현동 수사하다가 어?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던 사람 김진성 씨가 김인섭 밑에 떴다방 밑에서 일하다가 그 사람 휴대폰에서 이상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이게 위증교사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게 표적 수사인가요? 검찰이 압수수색 하다가 찾았는데 그걸 그럼 깔아 뭉개야 됩니까? 그리고 20대 대선 허위 발언은 선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떨어졌지만 지방자치세 뭐 수많은 지자체나 국회의원들요 이재명 대표 정도로 해가지고 그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때문에 당선되고도 그 그 지위를 당선 무효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맨날 보궐선거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자기가 지은 죄가 많은 지은 죄 범죄 받고 있는 혐의가 많은 거지. 무슨 표적 수사고 무슨 쪼개기 기사고 무슨 정치적 희생양입니까? 지금 이게 탄원서를 가지고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재판부가 이 정도 내용하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탄원하는데 재판부가 그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탄원을 했는데 이 재판부가 나를 유죄를 때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스스로가 지지자들 향해서 정치적 수사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수사만.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제가 이제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이재명 대표 말은 그러니까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JTBC의 보도가 이게 지금 다 JTBC 보도 아닙니까? 기자들이 단독이에요. 단독으로 탄원서를 확보를 했어. 그 탄원서 내용을 소개하는 건 뉴스 가치가 있습니다. 기자로서 단독 보도하고 다른 기자들이 알아내지 못한 사실을 보도하는 거 기자가 존재 이유죠. 그렇게 새로운 팩트를 찾아내는 거. 그런데 정치인들이 바로 그걸 이용을 합니다. 기자들의 그런 공명심, 단독 욕심 이런 거를. 만약에 그 문서에 나가 단독으로 확보한 그 문서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사실이 아닌 거짓을 허위 내용을 유포하는 것이 기자한테 그 기자가 잘못이 없는 겁니까? 기자는 나는 거기 있는 걸 보도했는데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과연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요즘 팩트 체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탄원서에 있는 내용만 이랬다고 합니다. 표적 수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나는 서민들 그 인권 변호만 하다가 검찰과 경찰한테 찍혔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그냥 그 탄원서에 있는 내용만 전달하게 되면은 그게 말은 이른바 그냥 속기사 보도. He said, she said.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말한 사람 그냥 단순 전달자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단순 전달이 팩트의 전달이 아니라 허위 사실의 전달이 되면 과연
그게만 하면 언론이 역할을 다 한 걸까요?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하는 차원에서 탄원서 내용에서 두 가지. 내가 서민들 변호하다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다. 그리고 윤한테 쪼개기 기소당했다. 표적수 당했다. 과연 그게 맞는지, 사실에 부합하는지 팩트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자, 26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얼마 안 있으면 알게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